계속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그리고 마지막 세션이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케이스도 많고요. 앞으로 아마 저희가 5년이나 10년 후에는 이런 시술들이 많이 행해질 거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피부의 클로저에 관한 내용입니다. 피부의 클로저 파라벨룰라 리키지는 결국 이제 밸브 임플란테이션 한 다음에 그 주위로 이제 누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인시던스를 보면 ABR 같은 경우 2에서 10%, MVR 같은 경우 7에서 17%고요. 타비의 경우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길 것으로 생각돼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첫 해에 한 60%가 생긴다고 돼 있어서 결국은 이제 서지컬한 어떤 테크니컬한 문제하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PVL 중에서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저는 이제 마이트랄 쪽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마이트랄 PVL은 보통 이제 10시에서 11시 방향과 요 부위죠. 그 다음에 뒤쪽 포스티리어 쪽에 가장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치료에 있어서는 뭐 결국 PVL 생기면 다시 수술하는 게 가장 원칙적인 방법이지만, 여러 가지 환자의 리스크와 그 다음에 수술의 어떤 여러 번 하면서 생기는 이제 재수술의 위험성 때문에 디바이스 클로저가 개발이 됐고요. 이 디바이스 클로저는 실제로 2002년도에 처음으로 케이스 리포트가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좀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락킹 밸브라든가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뭐 베지테이션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디바이스 클로저가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뭐 심플한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험도 좀 많이 필요한데, 실제로 이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또 기회는 또 적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구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기구들이 새로 개발이 돼서 현재 유럽에선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 미국이나 국내에서는 이제 아직 이런 기구들이 도입이 안 돼서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사실 보험상의 문제가 우리나라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VL에 대해서 이제 보험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안정민 교수가 연락이 와서 이런 리포트를 우리나라에서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 3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리포트를 해서 지금 KCJ에 서브미트를 한 상태고요.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좀 증가하는 경향을 또 보이고 테크니컬 석세스 레이트도 좀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게 아마 조금씩의 서로의 경험들이 좀 쌓이면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프로시저럴 아웃컴을 보면은 로케이션을 보면은 실제로 엔티리어 포스리어 많다고 그랬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데이터를 보면은 굉장히 좀 디스트리뷰션이 이분한 것 같고요. 대부분은 이제 저희가 ABP3가 원래는 이제 데디케이트 디바이스인데 ABP3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ABP2를 많이 사용했고, 프로시저 석세스, 테크니컬 석세스는 한 78%, 그다음 프로시저 석세스 31째, 그 컴플리트하게 거의 트리비얼까지 줄인 케이스는 한 60% 정도로 리포트를 하였습니다. 컴플리케이션은 한 8%에서 9% 정도 이제 리포트가 되고 있고요. 각각의 컴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테크니컬 이슈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로케이션입니다. 플로로스코프에서 어딘지, 그다음에 TE에서 어딘지를 저희가 잘 알아야지 이게 들어가서 프로시저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좀 엉뚱한 데서 헤매다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septal 펑처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이게 septal 펑처 사이트를 어디로 잡느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저희가 트랜스 에피칼은 대부분 하지 않기 때문에 트랜스 피모랄 어프로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septal 펑처에서 들어가면 결국 레트로그레이드하게 이제 엔티그레이드긴 하지만 플로우의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테르모 이런 와이어 가지고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고요. 굉장히 어느 정도는 이 서포트가 가능한 와이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 플로우를 따라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가이딩 카테타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12프렌치, 10프렌치 정도의 뭐 ABP2를 넣겠다 그러면 한 5프렌치 정도는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거냐는 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정확하게 어떻게 사이즈를 넣으라는 얘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케이스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가게 됐습니다. 62세 여자 환자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트리드 MVR을 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이런 거를 시도할 만한 케이스였고, 이것만 봐가지고 어딘지 전혀 모르겠죠. 포스티리어 사이드를 했는데 전혀 모르겠고, 보면은
3DT가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쪽이 이제 서전스 뷰에서 이쪽이고요. 에오타가 이쪽에 있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프로시전은 이제 플로로스코프에서 하는데 플로로스코프에서 어디냐, 어떻게 잡을 거냐. 그래서 적어도 이제 두 개의 플레인을 잡아야 됩니다. 아레이오 뷰와 에레이오 카우달 뷰에서 앙팡스 뷰하고 퍼펜디큘러하게 이렇게 탄지셔널 뷰를 잡아서 어딘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플로로스코프는 이제 서전스 뷰에 이제 오른쪽 왼쪽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생각하는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돌아간다면은 실제로 플로로스코프에서는 이쪽으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죠. 그래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지 엉뚱한 데서 이제 프로시저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실제 여기 이제 CT에서 보면 여기 정확하게 나오는데, CT에서 이제 벤트리클 사이드에서 본 뷰입니다. 이게 거의 플로로스코프하고 똑같은데요. 요쪽에 이제 디펙트가 있는데 실제로 서전스 뷰에서 보면은 TE에서 3D에서 보면 이제 요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초창기 한 케이스인데 이게 셉터 펑처 하지 않고 이제 에오타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우연하게 이렇게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 위치상으로 사실 셉터 펑처를 해서 하기에 좀 더 유리한 위치인 것도 같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좋긴 한데 이게 문제가 좀 뭐가 있냐면은 이 구멍을 따라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이 벤트리클 이리테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환자가 스테이블하지 않은 환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혈압 강화나 시술을 하면서 좀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트랜스셉탈 펑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환자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거 통과돼서 시행을 잘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사이즈를 베나 컨트랙터로 대부분 이제 측정을 하라고 현재로는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에서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고요. 모양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게 동그라면 사실은 저희가 이것만 막으면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크랜세틱 타입이기 때문에 이게 디바이스 하나 가지고 되는 경우가 굉장히 잘 안 되고, 대부분 저희가 사용하는 디바이스 동그랗기 때문에 타원, 라운드 쉐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원형의 쉐입의 어떤 이런 PVL을 맞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디바이스 초이스는 뭐 여러 개가 있지만 ABP3가 있고요. 그다음에 PDL 디바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다른 이제 회사에서 나오는 거고, 요 ABP3는 결국 이제 세인트주드에서 지금 에버트에서 나오는 디바이스. 이게 이제 데디케이트 디바이스인데 이게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ABP2 혹은 ADO 이런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거냐? 대부분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냥 오버사이징을 해라. 그래서 사실은 오버사이징을 하고, 이 디바이스는 사실 컴프레션 레이트가 좋기 때문에 디바이스 자체가 밸브를 임핀치 시키지 않으면 대부분 오버사이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ABP3 같은 경우는 한 130% 정도의 이런 에어리어를 이제 오버사이징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PDL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이제 패치 같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사이즈 맞게 셀렉션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는 이제 ABP2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오버사이징을 하고, 많은 경우는 한 12mm 정도의 디바이스를 그냥 집어넣는 것을 많이 이제 권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8mm 디바이스를 저희가 넣었고요. 다행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잘 레지dual 리그 없이 이렇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포스테로 메디알 사이드에 여기에 있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포스테로 메디알 사이드는 저희가 이제 세팔 펑처를 해서 이를 트랜스세팔로 들어가기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 디바이스를 넣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뭘 쓸까 참 고민을 했었는데, 최근에 페리페럴 와이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V18이나 커맨드 18 와이어가 좀 어느 정도의 서포트를 가지면서 이렇게 플로우로 거꾸로 들어가는데도 좀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0.018인치이기 때문에 이걸 와이어를 넣어놓고 다른 카테터를 넣어서 디바이스 딜리버리를 하고, 이 와이어를 여러 개의 어떤 디바이스를 넣을 것 대비해서 와이어를 남겨놓는데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하나 가지고 안 돼서 결국 디바이스 하나 더 넣어서 이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도 뭐 비슷한 케이스, 리드 MVR 케이스인데요. 여기 보면 한시에서 요 에오타 쪽 뒤쪽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메디알 사이드가 사실 굉장히 힘든 게 septum하고 붙어 있어서
여기를 들어 어프로치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각도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포스티리어, 수피리어 쪽을 펑처하라고 돼 있어서 이쪽을 펑처해서 들어가서 보면 루핑을 만들어 가지고 디바이스를 넣었고요. 그래서 또 남아 있어 가지고 남아 있는 와이어를 타고 들어가서 다시 두 번째 디바이스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또 남아 있습니다. 이게 하나 저희가 하면서 느낀 건데, 이렇게 와이어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 와이어를 타고 들어가면은 똑같은데 계속 디바이스가 디플로이가 돼서 옆에 분명히 리키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그럼 하나 더 넣어보자 그래서 이번 septal 펑처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좀 어느 정도 막아서 좀 더 줄일 수 있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보시면은 이쪽 이제 에어타, 레트로 에어티 계열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꾸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돼 있어서 이 환자 같은 거꾸로 넣어서 디바이스를 딜리버리를 해서 디바이스를 넣었습니다. 넣고 나서 봤더니 남아 있어가지고 디바이스 하나 더 넣었고요. 그리고 나서도 남아 있어서 사실은 하나를 더 또 septal 펑처를 해가지고 거꾸로 들어가서 디바이스를 막았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넣었고요. 그 후로 보면 이 레지dual 릭이 많이 이제 감소한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술은 이제 되는데 문제는 이게 끝까지 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경우는 5시간, 6시간씩 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이 쌓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시술 자체가 이렇게 많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도 이제 어떤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제 현재까지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조금씩은 이런 부분이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파라볼라 릭은 클리니컬 서스피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미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T 이미징이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 2D뿐만 아니라 3D, 카디악 CT 같은 것들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주고 사이즈를 결정해주는 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제 이런 로케이션, 그다음에 어떤 카테터를 쓸지, 어떤 와이어를 쓸지 어떻게 할지를 미리 좀 고민을 하고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하다가는 정말 이게 언제 이제 시술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이미징 스페셜리스트와 인터벤션 팀 자체가 굉장히 그 콜리버레이션을 해야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시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